본인이 입냄새 때문에 고민하고 막 괴로워한 게 한 10몇 년, 20년 가까이 되신 거예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취업을 못 하는 거예요. 아, 뭐 입에서 똥냄새 나. 꺼져. 막 이러면은 잘 듣지도 않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입냄새 유튜버를 운영 중이신 김원장네 건강해용소 김준명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봬요. 원장님 소개를 좀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해우소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준명 원장입니다. 서초동에서 개원해서 이 동네에서 한 15년 이상 있었네요. 여러 가지 질환을 다 열심히 보고 있고 더 잘 치료하는 한의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주로 입냄새를 많이 유튜버에 담아주시잖아요. 예. 입냄새 말고도 또 주로 어떤 질환을 많이 다루시나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변비나 이런 질환도 많이 보고요. 또 이제 근골격계 질환이나 일반적으로 한의원에서 많이 치료한 수험생, 부인과 질환 골고루 진료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할 때는 주로 입냄새랑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랑 변비랑 이 세 질환을 좀 많이 우선시 하시는데 한의원 사실 엄청 많은 질환들을 다룰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세 질환을 좀 중점적으로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소화기 쪽에 질환이 좀 많았어요. 과민성 대장증후군도 알았고 성인이 되면서 염증성 장질환도 알았고 30대 때는 담석증으로 고생도 하고 그래서 이제 소화기 질환 쪽 증상 환자들을 볼 때 좀 더 관심이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경험했던 증상들이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과민성 환자들이나 변비 쪽 을 좀 많이 보게 됐고 입냄새 질환을 좀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된 계기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고 다른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가 입냄새가 되게 심했어요. 그 환자분은 아마 간이 좀 안 좋았던 분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거 좀 얘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좀 환자분 입냄새가 좀 되게 심한데 혹시 알고 계시냐 했더니 자기도 그걸 알고 있는데 치과를 가도 별 소용도 없고 근데 그게 한 2000년 초반 때였으니까 그때만 해도 이렇게 입냄새를 치료하는 한의원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자분이 자기는 고민이 되는데 이제 어디서 치료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근데 그리고서 이제 자료도 찾아보고 책도 보고 공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소화기하고 관련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냄새 질환도 좀 열심히 하게 된 거죠. 이 세 질환 중에서 어떤 질환의 환자분이 좀 많이 오시는 편이에요? 골고루 오시지만 그래도 입냄새 환자분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 그 다음에 변비 환자 순서인데 아무래도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변비 환자들은 그러니까 한의원까지 올 때까지의 그 단계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많은 입냄새 환자분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계세요? 저희 한의원 찾아오는 환자들이 사연이 좀 절절해요. 기억에 남는 환자가 되게 많은데 입냄새 같은 경우는 한 40대 정도 여성 환자였는데 본인이 입냄새 때문에 고민하고 막 괴로워한 게 한 10몇 년, 20년 가까이 되신 거예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취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어떻게 용기를 내서 치료를 받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마침 잘 치료가 됐어요. 취직했다고 연락도 주시고 그랬던 환자도 있고 사실 과민성 환자분들이 좀 에피소드가 되게 많아요. 이분은 이제 딱 긴장할 때 굉장히 증상이 심해지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언제 증상이 제일 심하냐면 면접을 보러 가면 배가 아픈 거야. 면접을 보러 갔는데 자기 면접 순서가 되면 배가 아파. 그래서 화장실을 가는 거야. 면접관이 그나마 한번 양해를 해줘서 다음 텀으로 넘겼는데 또 화장실을 가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면접을 갈 때마다 매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분도 취업 나중에 잘 해서 다시 찾아오셔서 간식거리 사서 오시고 변비 환자는 사실 좀 많이 힘들어요. 한의원까지 찾아오는 경우가 되면 굉장히 오래돼서 오잖아요. 그래서 저희 환자 중에 들코락스를 20년, 10년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최근에 다닌 분이 한 20년 정도 들코락스를 하루에 한 4-5알씩 치료하면서 요즘은 이제 들코락스 안 먹고 잘 변을 보신다 하니까 변비 환자는 그분이 지금 제일 많이 생각나죠. 이렇게까지 힘든 상황을 갖고 있을 거라는 생각 사실 일반 분도 잘 모르실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입냄새나 과민성이나 변비나 주변 사람이 볼 때는 참 그게 무슨 병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근데 이게 막상 환자는 굉장히 힘들어요. 살고 죽는 병은 아니지만 생활이 막 되게 정말 질이 나빠지죠. 제가 처음 원장님 한의원을 광고하게 되면서 이제 입냄새를 치료한다고 했을 때 입냄새를 한의원에서 치료해? 그냥 치과 가면 낫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대다수 환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원장님께서 이제 어쨌든 이 입냄새나 이런 것들이 장의 원인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이제 이해를 하는데 왜 장이 좀 장 건강이 중요한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 소화, 그다음 흡수,
배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근데 이제 장이 하는 역할들이 되게 다양해요. 면역에도 관련이 되고 심리 상태 또 뇌 질환 이런 거에도 되게 관련이 많아요. 이게. 네네. 그래서 장이 나빠졌을 때 이제 면역이 많이 떨어지기도 네. 하고 알러지 같은 질환들도 막 생기기도 네.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네네. 아직까지 다 밝혀지질 않았어요. 굉장히 많은 미생물이 있는데 그 미생물들이 하는 역할이 되게 다양해요. 얘네들이 또 하는 역할 중에 뇌로 가서 뇌에 작용을 해줘요. 그 기전이 아직 100% 밝혀지진 네네. 않았어요. 뇌에 있는 신경들이 자극을 받으면 쭉 내려와서 장에 있는 또 신경세포를 자극해서 장이 나빠지기도 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네, 그래서 이걸 요즘은 뇌장 연결축 이렇게 부르는데 실제로 이제 연구를 해보면 장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서 자폐가 생긴다든지 뭐 우울증이 생긴다든지 파킨슨병이나 네. 뭐 치매 이런 것들이 생기는 확률이 훨씬 높다는 연구도 있고 또 반대로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소화기능이 안 좋은 경우도 생기고 입냄새 같은 경우는 네. 장보다는 특히 이제 위장 쪽에 조금 더 네. 집중돼서 안 좋을 때가 많은데 물론 꼭 위장이 안 좋아야만 입냄새가 나는 건 아니에요. 네. 구강 자체의 건조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나기도 네. 하는데 결국 입에서 위장까지는 같이 연결되어 있는 네. 한 계통이고 입냄새 원인이 엄청 다양한 거죠? 되게 다양한데 크게 보면은 치과적인 질환이 있고 네. 위장 쪽에 관련된 경우가 제일 많고 그 밖에는 이제 약간 체질적인 거나 신체적인 기능적인 상태에 따라서 뭐 구강이 건조해지거나 불결한 상태가 유지되거나 잇몸에 피가 나거나 세균이 증가되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야 되죠. 생각보다는 구분하는 것들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지. 그 원장님께서 입냄새 환자들 보실 때 본인이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환자분들도 계시다고 했잖아요. 제가 만약에 뭐 제 지인이 입냄새가 되게 심한데 본인은 몰라요. 이런 경우는 저는 이분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좋나요? 예, 얘기를 해주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모르는 환자도 있어요. 근데 그분의 삶의 질이 나쁘진 않을 거예요. 자기는 입냄새가 나는 걸 모르기 때문에 딴 사람 눈치는 잘 안 보잖아요. 근데 그분에게 또 다른 문제는 생기지. 왜냐하면 정말 냄새가 심하면 그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대할 때 선입견이 생기죠. 그럼 이분에게는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 그분이 영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영업하는데 막 입냄새 나면 상대방이 길게 상담받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대신 좀 장난처럼 얘기해 주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이거를 장난처럼 너 입에서 똥냄새 나 꺼져 막 이러면은 잘 듣지도 않아요. 상처받기도 하고 잘 믿지도 않아요. 정확하게 얘기해서 기분 나쁘게 듣지 말아라. 생활하다 보면 너한테 좀 입냄새가 날 때가 많은데 이게 너한테 좀 되게 마이너스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제 생각에 기분 나빠할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상처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얘기해 준 사람이 되게 고마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으로 저희 영상을 이제 병원 원장님들도 많이 보시긴 하지만 반면에 환자분들이 보실 수도 있거든요. 이분들한테 한마디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가 많이 보는 환자분들이 입냄새, 과민성 대장, 변비니까 입냄새 환자분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고통이 있는 병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다른 병하고의 특징이 배가 아프면 무인도에 가서도 배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면 무인도에 가서도 괴로워요. 근데 입냄새는 무인도에 가 있으면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그만큼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정신적으로 좀 위축되고 정신적인 고통이 크죠. 사실은 입냄새 치료가 잘 됐다고 평가를 하는 거는 신체적인 증상, 실제 입냄새가 심했던 게 줄어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환자가 좀 자신감을 가지고 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입냄새 치료의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환자분이 치료도 잘 받고 하셔야 되지만 사실 본인의 증상을 치료를 하면서 객관적으로 내가 이런 상태고 치료를 받아서 이런 상태까지 왔고 주변 사람이 나의 입냄새로 인해서 느끼는 불편함은 이런 정도고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환자가. 요만큼 걱정하셔도 될 부분을 이만큼 걱정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치료를 받으면서 조절을 하시고 잘 알아가시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변비 환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병은 병 자체의 성질이 그렇게 금방 안 나요. 그래서 이런 질환은 장기간 꾸준한 치료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치료를 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안정을 시키는 것이 목표고 좀 안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점점 치료를 줄여가는 거죠.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또 마음이 급하고 불안하고 이러면 또 과민성이나 변비가 잘 안 나요.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 원장님의 그 유튜브 채널을 저희가 이제 하단에 걸어둘 테니까 뭐 평소 입냄새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으셨던 분들은 그 링크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